여러분, 숲이나 깨끗한 공기에 가격을 매긴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경제학자들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을 보호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재난복구에 돈을 얼마나 써야 하냐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요. 그 가치를 숫자로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경제학의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북미 숲거북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요, 이게 특별 관심종이라고 해요. 그럼 질문은 이거죠. 이 거북이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거북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거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저 오래된 역사적 건물을 보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시작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표명선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가치를 직접 말로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줄여서 CV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마치 어떤 환경 정책을 위해서 세금을 좀 더 걷겠습니다 하고 찬반 투표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딱 이런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 매사추세츠의 산림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북미 숲거북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50를 추가로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예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시겠어요? CV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찌 보면 정교한 방법도 있습니다.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예, 아니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카드처럼 보여주고 고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용은 $1,000지만 거북이 100마리를 보호하는 안이랑 비용은 $50로 저렴하지만 거북이 30마리만 보호하는 안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용과 효과 사이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절충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를 분석해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컨조인트 분석의 질문은 이런 식이에요. CB처럼 그냥 찬성, 반대 이게 아니죠. 응답자는 여러 대안을 보면서 나는 이게 이만큼 더 좋아 하는 식으로 선호도의 강도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훨씬 더 정교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방법의 문제점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CV 방식으로 물어봤을 땐 연간 $86의 가치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컨조인트 분석으로는 $211가 나왔고요. 심지어 다른 모델을 적용하니까 마이너스 $287라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온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말이 오락가락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건 어떨까요? 경제학의 탐정들은 바로 이 방식을 씁니다. 이걸 현시선호 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이 접근법의 아이디어는 정말 명쾌합니다. 한마디로 말보다 행동을 믿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진짜로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 탐정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해더니 가격법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홍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집값이랑 안전한 지역의 집값이랑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보통 홍수 위험 지역 집값이 더 저렴할 겁니다. 바로 그 가격 차이가 홍수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 이 표가 바로 실제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여러 도시에서 홍수터에 있는 집값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2%까지 할인돼서 거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시장이 실제로 홍수 위험이라는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탐정 같은 방식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작동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연재해 위험 정보를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홍수 위험 지역 집값이 할인이 전혀 없었어요. 0%였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모르면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묻어보는 것도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이나 구매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 즉 웰빙 그 자체를 직접 측정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새로운 세 번째 접근법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행복했죠? 이 한마디가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홍수 같은 재난이 났을 때 그게 사람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그들의 행복감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첫째, 홍수 같은 재난이 터졌을 때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측정해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떨어진 만족도를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 불행해진 만큼을 다시 원래대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소득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바로 그 금액을 가치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유럽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대규모 홍수를 겪은 지역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4점 만점에 0.035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홍수 나면 불행하지라고 생각했던 걸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지역에서는요, 똑같이 홍수가 나도 삶의 만족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재난에서 느끼는 불행이 막연한 공포나 정신적인 충격보다는 내 재산 어떡하지? 하는 그 금전적인 불안감에서 훨씬 더 크게 비롯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 둘째, 그들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행복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이제 이 방법들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완벽한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가볼 순 없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려면 표명선어가 유용하겠죠? 반면에 우리 동네 공원 근처 집값이 왜 더 비쌀까? 궁금하다면 현시선호가 답을 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재난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미친 총체적인 충격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때는 삶의 만족도 접근법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거북이의 가치가 86달러냐, 211달러냐, 이 최종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도구들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가격 없는 것들의 가치를 매기는 경제학자들의 비밀 도구 상자를 살짝 엿보셨습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정책,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면요. 이제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그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거죠?